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오후 5시 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막말을 많이 하고 특히 보수 세력 또는 우파 진영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은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시비비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여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대표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 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협정 파기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관해서도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올리는 글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분간해야 하는데, 조 전 수석이 올리는 글은 사적으로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 같다. 장관 입각이나 출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지적이죠. 소셜미디어가 사적 공간이니까 무엇이든 글을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조국 씨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거기 올리는 글이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걸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은 그것은 사적 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것은 공적 활동으로 봐야 되죠. 그 공적 활동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주장을 이해찬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자는 이게 아주 문제적 인간입니다. 이 협정으로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덕을 보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정부는 사정거리를 하나는 400km고 하나는 690km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걸 수정을 했어요. 둘 다 600km다. 이렇게 수정한 것은 일본 측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수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 교류니까 어느 나라도 이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서 원산에서 일본을 향해서 동쪽으로 쏘는 미사일은 일본에 있는 레이더 기지라든지 일본의 이지스함이 포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지구는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이게 지구 공면에 걸려버리면은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레이더는. 따라서 한 600km 날아가는 것을 한국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는 걸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특히 일본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았지만 사드에 부속된 레이더가 있어요. 그 레이더가 일본의 이 혼슈 북쪽에 있고 교도 근방에 있는데, 이 레이더는 한 2000km를 볼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가 아마도 정확하게 이 미사일의 탄착점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군에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레이더의 운영 주체는 미군이지만은 그게 일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걸 봐서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그 미사일에 핵폭탄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핵폭탄이 달려 있는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일본이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깨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그것을 깨자는 주장을 하는 자는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군이 우리 방향으로 쏘는 거 그거 우리 탐지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책임의 극치죠. 극치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이 정도의 브레이크를 거는 게 그나마 특이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구나 조국 씨가 이 사적으로 SNS를 활용하는데 왜 간섭이냐 하는 이런 참 법학 교수로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억지를 펴는데 그나마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리는 잘 해줬어요. 사적 공간에서 왜 공적 글을 올리느냐? 사적 공간에서 뭐 영화 보고 음식 먹고 하는 이야기를 올리면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 사적 공간에서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일본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친일파니 이적분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데없이 죽창가를 소개를 해가지고 시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저 19세기 말에 동학군이 그야말로 죽창을 들고 기관총을 쏘는 일본군에 대항했다가 전멸한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례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뭐 교통정리를 나름대로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막말을 하면은 제가 비판을 할 거고 이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